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드림플러스 3분기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호건코리아 김현진. 한재민입니다. 네, 지난 2분기 드림플러스 웨비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드림 이야기 에피소드 2 빨리 마감시켜 드림에 이어서 이번 웨비나는 에피소드 3 스트레스 덜어 드림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림플러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에피소드가 점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갑자기 저번 주에 연휴에 비가 막 엄청 내리더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고객님들께서도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재민 씨, 이번 웨비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네, 1분기, 2분기 웨비나와는 다르게 이번 3분기 웨비나는 문자, 숫자에 관한 기능만 설명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드림 플러스 문자, 숫자, 뽀개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 유익하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먼저 오늘의 아젠다는 첫 번째, 문자 쓰기 및 조회 기능, 두 번째, 문자 정렬 기능, 세 번째, 변환 및 나열 기능, 마지막으로 사칙 연산 관련 기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주제, 문자 쓰기 및 수정, 조회 기능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문자 쓰기 수정 조회 기능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기능을 저희가 종합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개념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 선의 문자 쓰기, 선 자르기 기능입니다. 선택한 선에 지정 문자를 표기 후 선을 자르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다각형 문자 쓰기 기능입니다. 다각형 도형 안에 중분 숫자를 표시하여 문자를 작성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연속 문자 수정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SED이고요. 선택한 문자들을 지정하여 순서대로 연속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자 쓰기 수정 조회 기능 중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동일 문자 찾아 선으로 표시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FNT이며 선택 문자와 동일 문자를 현재 도면에서 찾고 위치를 선으로 표시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념상으로 이제 한번 먼저 살펴봤으니 화면상으로 한번 제가 시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쪽에 저희가 준비해 놓은 이 도면들을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의 문자 쓰기, 문자로 선 자르기 도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탐지 설비 평면도 객체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먼저 메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상단 드림 플러스 메뉴, 문자, 선의 문자 쓰기, 문자로 선 자르기, ITL 기능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UI 창이 바로 뜨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 상단에 있는 방식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선의 문자 쓰고 선 자르기 기능입니다. 선의 문자 쓰고 선 자르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있는 객체와 같이 이 선의 중앙에 선을 자르고 이쪽에 문자를 배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식, 선택 문자에 걸린 선 자르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인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문자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문자와 선이 겹치는 상황이실 때 그럴 때 사용해 주시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방식은 선 위 아래 문자 쓰기 방식입니다. 이렇게 중앙 부분에 되어 있지 않고 문자를 이 선 위나 선 아래에 배치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상황 때 이용을 해주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방식부터 한번 시연을 도와드릴게요. 선에 문자 쓰고 선 자르기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 어떤 문자를 넣어주실지 문자를 설정해 주시는 탭이 하나 뜨십니다. 이쪽에서 뭐 간단하게 드림 플러스 혹은 호건코리아 혹은 A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우측에 보시면은 이쪽에 문자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기능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저희가 준비해 놓은 문자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내용 나와 있으시고요. 글꼴도 동일하게 선택, 글꼴, 높이, 폭 다 가져와 주셨죠? 그럼 레이어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정, 우측 클릭, A.
레이어, 색상도 모두 가져오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 그대로 기능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드래그, 엔터. 우측의 객체와 동일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 종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선의 중앙 부분에 하지 않고 선의 위나 아래에 또 배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방식을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선 위 아래 문자 쓰기. 문자 설정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되셔서 이건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가져왔던 문자 그대로 클릭, 글꼴도 클릭, 레이어도 한번 클릭. 아까와 동일하게 설정 값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확인해 주신 다음에 선 한 번 더 선택, 엔터. 이렇게 선의 위쪽에 문자가 간단하게 새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A라는 텍스트가 지금 각 객체마다 다 이렇게 배치가 돼 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뭐 라인의 중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옵션 값을 수정할 수는 없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선의 중심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중간점이 모두 다 A가 배치될 수 있다는 말씀 맞으신 거죠? 네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L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폴리선은 정점사의 중간마다 쓰기라는 기능, 설정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면 이 선 자체를 하나의 선으로 인식을 하고 이 중앙 부분에 배치가 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ITL 기능은 이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 PC, 다각형 문자 쓰기 기능입니다. 먼저 메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드림 플러스 문자, 다각형 문자 쓰기, BC 기능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각형 문자 쓰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능명을 보시면서 어떤 기능이신지는 대략적으로 좀 눈치채셨을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증감적으로 나오시면서 다각형, 저희가 지정해 놓은 다각형대로 배치가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러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또 저희가 구조벽체라는 객체를 또 준비를 해놓았는데 이 객체에 있는 벽번호, 이 벽번호를 제가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BC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도형을 먼저 한번 배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도형은 지금 보시면 육각형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쪽에 도형들을 또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육각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도형 상세 설정 통해서 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재주시면 되겠죠. 길이 디스트 통해서 6.4484 나오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클릭 6.4484 눌러주시면 되겠죠. 설정 저장 해주시면 이제 문자를 감싸고 있는 이 도형의 설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문자의 이 설정을 그대로 가져와 보셔야 되겠죠. 아까 저희가 글꼴 옆에 이 문자 선택을 통해서 설정들을 모두 다 가져오셨잖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글꼴 클릭. 높이, 폭, 기울기까지 가져오셨죠? 레이어까지 동일하게 클릭 해주시면 바로 나오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동일하게 배치가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번호는 이렇게 W가 머리글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머리글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W1, W2, W3 이런 식으로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벽 번호가 이게 그 중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유형의 벽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면 되나요? 네, 벽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일한 벽번호, 동일한 종류의 벽이 좀 위치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중분값을 0으로 해주신 다음에 배치해 주시고자 하시는 값을 시작값으로 놓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동일한 벽번호 값으로 가져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각형 문자 쓰기 기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SET, 연속 문자 수정이라는 기능입니다. 연속 문자 수정이라는 기능은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자를 수정을 하실 때 이 문자를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특성 창을 통해서 내용을 변경을 해주시는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SAT, 연속 문자 수정 기능을 사용하시면 정말 편리하게 수정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메뉴 위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드림 플러스 문자 2 연속 문자 수정 SAT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UI 창이 바로 뜨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 문자들을 이 옆에 있는 문자와 동일하게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편집 순서는 아래로 되어 있으니 하단으로 해주시고 설정만 좀 만져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수정하시고자 하시는 문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문자 수정하시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변경이 되세요. 전 지금 마우스를 안 만지고 있고 ITL 엔터 BC 엔터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FMT 이렇게 우측과 바로 동일하게 변경되시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추가적으로 숫자도 변경 가능하십니다. SAD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 숫자 중분이라고 하나 있으세요. 이 같은 경우도 한 번에 클릭. 문자를 인식을 해서 이제 한 번에 중분이 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SAD 기능은 이제 간단하게 종료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작성 기능 중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FMP, 동일 문자 찾아 선호로 표시 기능입니다. 동일 문자 찾아 선호로 표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객체만 보시면은 좀 어려운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지금 네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간단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드림 플러스 메뉴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to 동일 문자 찾아 선호를 표시 FMT 기능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UI 창이 뜨시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먼저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게 검색 위치예요. 이게 도면 전체에서 이제 동일 문자를 찾으실 건지 혹은 저희가 드래그한 객체 내에서 동일 문자를 찾으실 건지 이러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저는 객체 선택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찾는 내용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 선택을 통해서 바로 가져와 볼게요. 지금 보시면 타입 A, 타입 B, 타입 D 정도로 방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타입 이번엔 D로 해볼까요? 타입 D로 이제 찾는 내용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표시선의 레이어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0으로 하고 색상도 제가 구별하기 쉽게 빨간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찾기 눌러주시면 찾을 객체 선택이라고 바로 나오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객체를 드래그 해주시고요. 엔터 찾은 문자를 표시할 선 위치점 지정을 클릭 종료해 주시면 이렇게 타입 뒤에 이름과 함께 개수 그리고 그에 맞춰서 위치 선을 통해서 위치까지 이렇게 바로 나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쉽죠? 동일 문자 찾아 선으로 표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좀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능은 어떤 거죠, 차장님? 네, 재민 씨가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줘가지고 고객님들께서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문자 정렬하는 기능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문자 정렬하는 기능인 ART 기능과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가운데로 정렬, 그리고 객체 중심으로 문자 정렬,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 문자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정렬하는 기능은 조금 약간씩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자 정렬 ART 기능은 선택한 문자들을 지정 기준점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정렬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사각형의 가운데로 정렬하는 기능은 객체 중심으로 문자 정렬하는 기능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사각형의 가운데로 정렬하는 기능은 하나의 객체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객체 중심으로 문자 정렬하는 기능은 객체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중앙으로 옮겨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문자 정렬은 뭐 오피스에서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네. 왼쪽이냐, 중심이냐, 오른쪽이냐, 뭐 들여쓰기를 얼마나 할 거냐. 네, 표 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일 하나 제가 열어가지고 파일로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ART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 정렬하는 기능이고요. 드림플러스에 보시면 문자에 여기 문자 정렬이라고 ART라고 있습니다. 우선 클릭을 하면 이런 UI 창이 나타나는데요. 정렬 방식, 수평 정렬, 수직 정렬, 간격 조정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텍스트라고 크게 이제 그 텍스트가 하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할 때마다 좌측 상단, 뭐 좌측 중앙, 좌측 하단 이 위치를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노멀하게 하신다면 뭐 왼쪽, 중심, 오른쪽 요걸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드림 플러스라고 중간 중심, 좌측 중심, 우측 중심 이렇게 세 가지 예제를 한번 해놨는데요. 이걸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명령어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요. 우선 중간 중심을 제가 아까 옵션 상에서 선택을 했고요. 드림 플러스 움직이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점을 하나만 클릭을 하시면 그 점 기준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번에는 좌측 중심을 한번 해볼까요? 왼쪽으로요. 이렇게 왼쪽으로 바로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 중심은 오른쪽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네.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는, 정렬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직 정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 정렬을 하고 이번에는 두 점 지정을 통해서 어떻게 기능이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선택을 하고요.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네, 이렇게 은선으로 하나 따라다니죠. 네, 클릭하면 이 점의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 조정 옵션이 있어요. 지금 수평 정렬, 수직 정렬,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격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간격 조정하는 이 옵션을 사용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 사이 간격으로 조정할 건지, 문자 줄 간격으로 정렬을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맨 위아래 사이 등 간격,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2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 사이 간격이에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 상태에서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라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자 사이 간격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린 이 위에 이제 텍스트가 있는데요. 텍스트의 위쪽 부분, 텍스트의 아래쪽 부분, 텍스트의 위쪽 부분 이 사이를 이제 문자 사이 간격이라고 정의한다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능이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줄 간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 간격도 마찬가지로 줄 간격은 지금 의미하는 바가 드림 플러스의 아래쪽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드림 플러스 텍스트의 아래쪽 즉 이제 객체의 줄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 사이가 70인데요. 70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 점으로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 간격으로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RT 기능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CR 기능하고 AT 기능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객체 가운데로 정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CR 기능은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우선 위치를 한번 보시면 문자의 사각형의 가운데로 정렬이 있고요. 그리고 객체 중심으로 문자 정렬, CR과 AT가 이제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CR 기능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사각형을 하나 지정을 하셔가지고 영역을 지정하면 이 가운데로 무조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지금 표상으로는 그렇지만 뭐 창고 이게 이제 이게 그 창고 룸에서 약간 좌측으로 편심이 되어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도 지정하셔가지고 가운데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영역을 지정하셔도 되지만 창고 이 텍스트를 객체 선택을 하셔가지고 블록 안에서 가운데로 움직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로 쏙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CR 기능은 그 하나의 객체를 이제 그 개별로 움직일 때 잘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T 기능은 객체 중심으로 문자 가운데에 정렬을 하되 한꺼번에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드가 살짝 그리드 안에 있는 텍스트가 살짝 다 좌측으로 편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AT 기능 누르시면 이렇게 객체의 종류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을 할 거기 때문에 원으로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하나씩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한꺼번에 다 지정을 해놓고 네, 이렇게 지정을 다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텍스트 가운데 엔터만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텍스트의 가운데로 바로 옮겨지는 그런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고객님들께서 잘 아시고 상황에 따라서 CR을 쓰실 건지 AT를 쓰실 건지 선택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 문자 정렬인데요. 되게 쉬워요. 표 문자 정렬은 문자에 보시면 네, 표 문자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왼쪽 정렬할 건지 중심인지 우측인지 세 가지 이제 옵션이 나오고요. 일단 중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쉽게 정렬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 정렬해서 그 가운데 내용은 이제 약간 들여쓰기를 하고 싶어요. 뭐 그러시면 뭐 한 10 정도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들여쓰기가 되는 겁니다. 정렬점에서 표선 사이 티가 안 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그 라인하고 이 텍스트 사이의 간격을 100만큼 띄워주는 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표 문자 정렬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 정렬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숫자 변환 나열하는 기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숫자 변환 나열하는 기능은 연속 숫자 증가 기능, 임의 숫자 증가 기능, 그리고 숫자 반올림, 올림, 내림 하는 기능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연속 숫자 기능은 말 그대로 문자에 포함된 숫자를 지정한 값만큼 연속으로 증가시켜서 문자를 작성하는 기능인데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 알파벳도 같이 증가가 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임의 숫자 기능은 문자 중에 이제 가운데 텍스트를 좀 증분시키고 싶으신 경우 또는 가운데 말고 이제 좌측 것만 뭐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을 하셔가지고 임의의 숫자만 증가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숫자 반올림, 올림, 내림 하는 기능은 뭐 네, 다 아시겠죠. 너무 쉬워가지고 네, 선택한 숫자를 다 지정을 근데 이제 이거의 기능의 좋은 점은 이제 한꺼번에 뭐 도면 안에 있는 그 모든 숫자를 한꺼번에 변환을 하고 싶은데 각각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택한 영역을 모두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 샘플 예제를 하나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TEI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에 보시면 연속 숫자 증가라고 있고요. 네, 이렇게 UI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지금 UI 창에 미리 보기에 보시면 예제 1, 예제 2 이런 식으로 지금 옵션 값을 수정을 할 때마다 예제에 미리 보기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서 이 기능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그냥 점 지정 증가로 이게 그 끌어서 증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도 있는데 점 지정 증가로 해서 우선 지금 그 자릿수가 다른 텍스트 1, A1, 지하 1층만 이 숫자들을 한번 중분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1 선택하고요. A1 선택하고 지하 1층 선택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중분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중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자릿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릿수 세 자리로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 미리 보기가 바뀌죠. 예제 001, 예제 002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끌어서 증가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되 클릭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점을 지날 때마다 같은 간격이면 이렇게 바로 이제 증분이 지금 화면상에 보이실 때는 증분이 안 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점 하나를 제가 찍고 나면 이제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쭉 하셔가지고 또 이 기능을 실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알파벳 문자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벳 문자는 어떤 식으로 지금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알파벳도 증가를 하고 숫자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TEI 기능 여태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INN 기능인데요. 임의 숫자 증가 기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문자에 보시면 임의 숫자 증가라고 보이시죠? INN 기능입니다. 그러면 커맨드 창에 숫자를 증가시킬 문자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운데에 B1을 제가 증분을 임의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B1에다가 물음표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럼 이제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A1-B1-C1, A1-B2-C1 이렇게 원하는 텍스트만 이렇게 옮겨질 수 있도록 나오는데 시작값을 2로 해야 되겠죠. 원래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숫자부터 2, 3 이렇게 들어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선택 문자 복사를 실행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 숫자만 중분이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C1을 중분시키고 싶으시면 그쪽에 있는 자리의 수를 중분시키고 싶으시면 아까 커맨드 창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다가 물음표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거 일람표 상에 있는 표 안에 S-101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밑으로 S-102, 103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S-물음표라고 하신 다음에 자릿수를 이제 세 자리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시작값을 102 정도로. 네, 100이 맞습니다. 102 이런 식으로 하면 102, 103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201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 물음표를 하시고 나서 202로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이렇게 202, 203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아주 손쉽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TN 기능은 너무 쉬워서 바로 진행을 해보면 적용 소수 자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는 한 자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반올림 할 건지 올림 할 건지 내림 할 건지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영역을 지정하셔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이렇게 반올림이 바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릴 기능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 다 되셨죠? 너무 쉬워가지고 기능들이. 그 다음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재민 씨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능이네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사칙 연산 기능입니다. 사칙 연산 기능 중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기능은 숫자 증감, AABB와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이쪽에 숫자 증감, 선택한 문자들의 일괄적으로 지정한 숫자를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서 증감하는 기능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 문자 사칙 연산, 선택한 문자 내용으로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통해서 사칙 연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왔던 것처럼
화면상으로 한번 시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구비를 해놓았고요. 숫자 증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드림플러스 메뉴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숫자 증감 ADD 바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UI가 간단하게 뜨실 거예요. 숫자 증감이라는 기능의 개념 자체가 이 숫자를 하나하나 증감을 시키시지 않고 드래그해서 한 번에 그 부호값을 인식을 하시는 기능이시거든요. 제가 이 설정을 조절해서 한번 시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50 정도로 하고 더하기 확인. 더하기 밑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인식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설정해 놓은 값대로 한 번에 사칭 연산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50 정도 하고 설정을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변경한 문자 색상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문자 색상도 변경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이신데 한번 선택을 하고 하면은 이렇게 되시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곱하기네요. 50 정도로 동일하게 하신 다음에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1000단위 구분 기호 삽입이 빠지면 좀 섭하잖아요. 그럼 이 설정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건 해제해 주시고 확인, 드래그, 엔터.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정말 빠릿빠릿하죠. 그리고 ADD 나누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중간 숫자 좀 애매하게 7 정도 준 다음에 나누기의 생명이 소수자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드래그, 엔터.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에 드래그해서 하실 수 있다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 증감 기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은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기능입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고유 기능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드림 전용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따로 있습니다. 더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드림 언더바 더하기라고 하나 뜨세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건 같으시나 하단에 보시면 설정 변경이라는 탭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S 눌러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과값에 문자 높이, 숫자 길이, 그리고 레이어, 머릿말, 꼬릿말까지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문자 높이 변경해 볼게요. 기준 문자 값이 3 정도로 있었는데 57.889네요. 70 정도로 좀 강조값을 주고 소수자리는 동일하게 2 정도로 간 다음에 레이어를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머릿말에는 간단하게 값 정도 줘볼까요?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말 많은 설정을 통해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하나가 더하기의 설정을 변경하시면 마이너스의 설정, 곱하기 설정, 나누기 설정 모두 다 따라오신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거는 마이너스 설정이신데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죠. 101 마이너스 2, 99. 네, 곱하기도 간단하게 하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곱하기 값 이득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드림 플러스 4는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드림 플러스 웹이나 이렇게 기능 시연은 종료가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능 시연을 보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점이나 혹은 좀 더 개선사항 이러한 부분 좀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Q&A 시간 5분 정도 준비를 해놓았으니 지금 한번 Q&A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는 좀 간단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번 웨비나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좀 추가하고 싶으신 제안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괜찮으니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은 다음 웨비나 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 기능 이러한 부분도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진짜
네, 잘 반영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반영을 하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팅창에 제가 설문조사 링크 하나 남겨놨어요. 그쪽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혹시 웨비나 끝나고서도 질문이 그때 이제 생각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또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웨비나 마칠까요? 네, 이번 웨비나에서는 좀 간단하지만 작업 능률의 향상이 될 수 있는 문자, 숫자 기능 뽀개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문자, 숫자 기능 뽀개기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좀 덜어지셨나요? 이번 웨비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여기 홈페이지 PPT 상에도 나와 있죠. dreamcad.net 방문하셔서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웨비나 진행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3분기 웨비나 에피소드 3 스트레스 덜어드림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호번코리아 네, 김현진. 한재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